지금 시각은 7시 27분이 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수연 독가 오늘은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함께 도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애쓰십니다. 자,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가 3,200명 내일이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도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6시까지 이제 12명이 추가로 발생돼서 네. 강원도 내의 그 코로나 확진자는 총 3,197명이 좀 발생됐습니다. 네. 도내 일주간에 일일 그 발생되는 현황을 보면은 하루에 한 14명씩 좀 다소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그저 최근에 춘천하고 원주 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지 이용자들, 그다음에 그분들을 접촉했던 분들이 이 집단 감염으로 좀 발생이 되는데 현재까지 그 유흥업소 감염자가 한 87명이 됩니다. 네. 좀 그전 최근에보다는 좀 다소 감소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네. 그래서 네. 도에서도 그 집단 발생되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 방역 대책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춘천과 원주에서 유흥업소발 감염자가 8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늘도 각각 한 명씩 2명이 나온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과 지인으로 이어지는 그 지역 감염이 더욱더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 대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춘천이나 원주에서 이제 그 유흥업소 집단 감염이 되면은 네. 그 전에는 그 방역 단계를 1.5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저희가 2단계로 격상을 해서 네. 방역 수칙을 좀 강화하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집합 금지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그 집단 명령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도내 유흥업소 그 1,6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경찰과 합동을 해서 특별 점검을 좀 해보니까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17개소가 좀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고발이라든지 영업정지, 과태료를 좀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PCR 선제 검사를 한 1,421명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10분 정도가 확진자로 나와가지고 네. 추가 전파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좀 한층 더 그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적극적 방역과 또 차단을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을 예.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피하려는 이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또 처분은 어떻습니까? 그분 그러니까 그 행정 명령을 좀 위반한다든지 행정 공고를 했는데 그 위반을 했을 때에는 네.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주변에 감염을 시켰을 경우에는 네. 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진단 검사비라든지 치료비, 그 걸리신 분들에 대한 그 이 방역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네. 구상권도 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요번에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명령은 네. 저희가 익명으로 다 진단 검사를 하기 익명으로.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아마 신분 노출을 좀 우려하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신분 노출이 안 되니까 네. 안심하고 진단 검사를 받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과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익명으로 하고 예.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54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접종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내일부터 주어진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6월하고 7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6월 1일서부터는 1차 접종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가족 모임이 이제 그 직계 가족이 8분까지 모이게 돼 있는데 네, 네. 1차 접종하신 분들은 그 18명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노인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지역 주민센터를 그전에는 이제 방역 때문에 운영을 못 했는데 네. 1차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군요.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접종하신 분들이 국립공원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를 이용할 때는 할인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를 해서 그 예방접종을 1차, 2차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적 모임을 지금 5인 이상 금지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인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그 인원에서 숫자에서 제외가 되고 네, 그다음에 종교 활동을 할 때에는 네, 그 1차 접종하신 분들은 정규 예배에서 그 인원에서도 또 제외를 시킵니다. 네, 특히 그 1차 접종하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새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산책하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네, 마스크를 벗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접종을 받았다고 하는 그 표시라를 어떻게 하게 되는 그거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가 그 배지라든지 예. 백신 접종 배지라든지 뭐 QR 코드라든지 그렇군요.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국민의 25%가 접종을 받지 못하면은 예. 혜택이 재검토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우선 6월 말까지 1,300만 명을 저희가 접종 예상을 하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무난히 달성되기 때문에 네. 그 인센티브 접종에 대해서 뭐 재검토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 27일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앱을 통해서 자녀 백신을 검색하고 예. 가서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에도 몇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예. 저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예. 연령 제한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예. 좀 안내 바랍니다. 지난주 5월 27일서부터 이제 위탁 의료기관에서 65세에서 70세까지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 접종 백신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그 자녀 백신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렇군요.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 자녀 백신은 30세 이상에 의해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세 미만은 아직까지는 접종을 못하고 자녀 백신에 그 사용을 못하고 네. 다만 그 예방 접종을 사전에 예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네. 자녀 백신을 좀 맞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피로 현상이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도민들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도내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코로나 증상이 좀 의심되면은 네.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이제 선별 진료소 검사를 좀 받으시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된 분들은 예방 접종 기간이 6월 3일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예약 접종을 좀 하셔가지고 반드시 자기 순서가 되면은 예방 접종을 받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특히 요번에 예방 접종 예약을 안 하시고 접종을 안 하시게 되면은 10월 이후에나 접종을 하시기 때문에 네. 나와 뭐 우리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안전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는 빨리 예방 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준 국장님도 1차 접종 받으셨는데 예. 후유증 없으셨죠? 예, 아무 따끔하고 맙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